6-8 그 다음에 6-17 다음 없어 연습? 그 다음 유제 질문해봐라. 유제 몇 다시 몇? 유제 질문 없어? 있으면 해. 없니? 7-10 그 다음 또 없어? 넘어가 보자. 6-8 자, 너그 2학기 가기 전에 요렇게 대도 안 하는 모양의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는 퍼즐 맞추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퍼즐. 2학기가 되기 전에 요렇게 떴다라는 거는 퍼즐 맞추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2학기가 돼도 똑같아. 여기에 있는 이 영역이 여기서 이까지 요렇게 했을 때의 폭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이 도형, 이 파란색의 도형은 뭐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니?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폭이 똑같은 이다라는 거에다가 줄 거야 돼. 폭이 똑같은. 그럼 앞에 있는 새끼, 뒤에 있는 새끼의 차이점은 얘 이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뭐 하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냐. 너희가 꼭지점 구해보면 알겠지만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디 쪽으로만 평행이동을 한 거야? X축으로만 평행이동을 해주신 건데 X축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을까요? 라는 거는 꼭지점을 보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다. 자, 앞에 있는 녀석이 그러면 뭐야?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맞나? 다 안 나와 있어서 그래. 자, 표준형으로 고쳐도 되겠지만 표준형으로 한번 고쳐볼게.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닫고 플러스 3 요렇게 바꿨잖아. 필요한 숫자가 얼마야?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나가면서 플러스 1.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녀석의 꼭지점은 1,4예요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두 번째 녀석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야. 일반형이잖아.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하고 동일하잖아. 맞니?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이용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을 해보니까 4. 꼭지점의 x좌표가 4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럼 이 4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셔. 그럼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마이너스 12 계산을 해보신다면 얼마 나오니? 4.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의 꼭지점은 몇 컴마 몇이었어? 4,4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야. 이해했나? 그럼 너희가 이제 비교할 거야. 1,4하고 4,4하고 x축으로 얼마만큼을 평행이동을 때렸다 이 친구는 3만큼 평행이동을 때려줬구나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이 AB의 길이가 3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해하셨나 여기까지? 그럼 이 녀석의 뭐가 높이는 얼마가 돼요? 꼭지점의 y좌표 4가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12가 답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됐음? 너희가 고2가 되기 전에 이런 꺾여있는 이런 볼록한 새끼들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은 분명 퍼즐 맞추기다. 분명하다. 그 다음 6-17번 문제로 가보자.
자,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이 녀석이 성립을 한다. 모든 실수잖아. 무슨 뜻이야? 항등식의 의미가 되고,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y좌표는 얼마인가요? 라고 한 거야. 해석을 어디를 잘 해야 되냐면 여기 f6-x가 뭐가 된다? fx가 된다. 여기가 포인트인 거야. 잘 봐라 친구들. 어렵지 않아. 존나 나올 거야 앞으로. 이때까지. 여기를 쳐다보시는 거다. 6-x하고 x 두 개를 더해봐. 두 개 더했어. x 사라지나? 사라지지? 그럼 대칭성을 가르쳐 주는 거야. 6-x하고 x를 더해버렸어. x 사라지지? 대칭성을 가르쳐 준다라고 느끼시면 돼. 그럼 대칭성이야. 그럼 선생님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두 개를 짬뽕시키니까 얼마였니? 6이요. 이걸 절반으로 쪼개면 돼 무조건. 그럼 얘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에 대해서 뭘 하신다? 데칼코마니를 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야 되겠네. A가 양수니까. 내 말 뜻 이해함? 왜 그러냐면 야 이거 뭐야 항등식이잖아. X 대신에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는 거야. 뭐 넣어볼래? 1 넣어봐. 그러면 F 5의 값하고 뭐가 똑같냐? F1이 똑같아. 5를 집어넣었을 때하고 1을 집어넣었을 때의 y가 똑같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된 녀석이 예를 들어서 5라고 보신다면 여기에 이렇게 된 새끼가 1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똑같은 y. 쌤이 2차 함수는 축에 대한 대칭성이 필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두 개의 평균 3. 이걸 식 보고 그냥 바로 구하는 거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다. 더했을 때 x가 날라가 대칭성을 가르쳐 주는 거다. 1단계.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한 개가 더 떠. 더했는데 x가 안 날라가. 그런 경우도 있어. 지금은 더했는데 x가 날라갔지. 대칭성을 가르쳐 주고 더한 걸 절반 3이 그 대칭축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너희 저거 봐봐. 일반형이잖아. 축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셔야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를 적용했을 때 이 녀석이 뭐가 떠요? 3이 떠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 됐지? 또는 저 2차 함수의 식을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최고차항은 a니까 a에 x-3의 제곱 플러스 q예요 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C가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모르는 값이니까. 꼭지점의 Y좌표를 모르니까 Q로 잡아준 거야. 뭘 물어봤어? 꼭지점의 Y좌표를 물어봤잖아. 꼭지점의 Y좌표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꼭지점의 X좌표 집어넣으면 되잖아. F3이 꼭지점의 Y좌표를 의미하는 값이다라고 느껴주시면 되는 거야. 3.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을까? 여기에 있는 이 대칭성을 나타내는 이 말을 정확하게 네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돼? 자, 이해가 안 되는 새끼들이 있을 거야. 영상 보면서 2 집어넣을게. 그럼 F4의 값이 F2의 값하고 똑같은 Y 값이 또 나온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또 생각을 해봐.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친구들. 3을 기준으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간 게 더 높은 값이겠냐? 한 칸 왼쪽으로 간 새끼가 높은 값이겠냐? 당연히 두 칸 왼쪽으로 간 게 더 높은 값을 가지잖아. 그럼 요 두 개의 y 값은 한 이쯤에 있었을 거예요. 그 y 값 똑같이 만드는 게. 그럼 여기랑 여기. 그럼 여기의 값이 얼마라는 걸 의미하고 4. 여기의 값이 2라는 걸 의미하니까 축에 대한 대칭성을 선생님이 존나게 강조했으니까 두 개의 평균 3이다라고 보시는 거야. 이해하셨나 내 말? 근데 우리 이렇게 집어넣어서 할 거야? 아니, 더해보는 거야. 더했는데 x 날라갔어? 그냥 그게 축에 대한 대칭성인 그 축을 가르쳐주고 있는 힌트가 될 거야. 되겠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 다음
유제 7-10번 가기 전에 필기하시고 필기할 거 7-10번으로 넘어갈게. 제발 필기는 다 보고 다 듣고 나서 하시거나 또는 집구석 가서 동영상 한 번 더 보면서 되새김질 하세요. 한 번만으로 보면 너그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들 다른 곳 갔겠지. 나 분명히 말했는데 나는 이해 안 가는 걸 진짜 수십 번을 계속 돌려서 다시 본다. 나도 그런데 너는 더 봐야 될 거야. 자, 다음 7-10번 보자. 어디고? 요거. 자, 두 개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얘하고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긴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디로 볼록한, R을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준 거야. 그러면 여기가 누구고 여기가 누구다라고 지금 해놨냐면 여기가 P고요. 여기가 Q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중 P의 X좌표가 얼마다라고 줬냐? 2다라고 줬네. 그럼 이 Q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의 생각인 거야? 연립을 시켰다.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싶다. 또는 만나는 상태를 알고 싶다. 연립인 거야.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라는 녀석하고 누구를 x 플러스 k라는 녀석을 이렇게 연립을 시키고 한쪽으로 넘어갔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마이너스 k의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하나의가 2라는 걸 가르쳐 주고 하나 새끼를 모르겠어. 뭐를 이용하면 될까?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은 얼마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냐? 6이 돼버리니까 여기는 4다라고 하시면 되겠네. 이해하셨나? 됐지? 또는 여기가 2니까 이 새끼 2 넣어주면 얼마 나와? 4 마이너스 10 플러스 5니까 마 1. 2, 마이너스 1을 얘도 지나가야 돼. 이렇게 한다면 K 값까지는 구할 수 있는데 이게 K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새끼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4였대. 그럼 이 P, 쌤이 이렇게 나오면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이 P라는 점은 정확하게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2 컴마 얼마가 돼? 아까 구했을 때 2 컴마 마이너스 1이었나? 2 컴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직선도 2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도 2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그럼 K 플러스 2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K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럼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는 그 X 4라는 걸 알았으니까 4 집어넣었어. 그럼 이 Q라는 점은 몇 컴마 몇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냐? 4 컴마 1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 됐나? 여기까지 됐지? 자,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 이 길이는 여기 X하고 여기 X의 차이니까 2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여기 이 길이는 여기에 Y하고 여기에 Y하고의 차이니까 또한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스발 내가 컴퓨터가 아니라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얘는 1대 1대 루트 2였구나. 이 루트 2가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 이해하셨나? 됐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또는 피타고라스를 써도 되는데 1대 1대 루트 2 삼각비를 이용하신다면 바로 구할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다 나오네. 이제 개념하러 가자. 자, 최대 최소다라고 나와 있는 여기 이 그림은 원래 중3들이 했었던 부분이야. 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너 그 그림 보통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면 이렇게 그리잖아. 맞니? 너 보통 이렇게 그려. 근데 그래프는 끝이 없다. 얘는 실제로는 졸라게 올라가는 거고 얘는 졸라게 내려가는 거야. 너가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그리려고 이렇게 그리는 거지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졸라게 올라가야 돼. 그냥 뚫어버리는 거야. 그럼 위로 볼록한 녀석은 졸라게 내려가는 거야. 원래는 그래.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다면 뭐는 있지만 제일 낮은 값은 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여기요. 그 포인트가 어디야? 꼭지점에 y 좌표가 최소값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위로 볼록하다면 뭐를 알 수가 있냐? 제일 높은 곳. 그것 또한 꼭지점에 y 좌표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아래로 볼록할 때 제일 낮은 곳은 알 수가 있지만 제일 높은 곳은 너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이해했나 내 말 뭔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다면 뭐는 알 수 있지만 최대값인 부분은 알 수 있지만 최소는 어딘지 모르는 거야.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그래서 저쪽에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셨나?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자,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예시가 이 녀석이 y는 뭐라고 했냐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y가 얼마를 의미해? 마이너스 1을 의미하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을 의미하잖아.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이 아래로 볼록한 녀석은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진다. y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최소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럼 같은 의미로 이 위로 볼록한 새끼는 저기에 있는 식 y는 마이너스의 x-2의 제곱 플러스 3이었다라고 치자. 그럼 여기 y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다라고 보시는 거잖아. 됐지? 그럼 얘는 제일 높은 값이 3이고요. 그것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가져요. y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럼 조금만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다 치자. 2차 함수의 식이 fx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판단하시기를 이 새끼의 최소값 그러니까 꼭지점의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얘의 개형은 아래로 볼록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함수를 내가 쌤이 fx라고 한다면 그냥 요런 질문이 있었어. fx는 3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fx는 2차 함수야. 그러면 이런 문장이 떴다라는 거는 이 녀석은 최대값을 가지는 거니까 위로 볼록이었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이 3이라는 녀석이 그 꼭지점의 y 좌표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나 내 말이? 야, 존나 지루하게 보시는데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값이 있고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이 있어요. 이건 다들 개나 소나 알아. 근데 스발놈들이 표현을 갖다가 요런 식으로 주신다면 애들이 거기서부터 당황하는 거야. 뭔 소리지 이게? 당황하지 마. 이 fx라는 거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최소로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꼭지점의 y 좌표야.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위로 볼록한 녀석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었을 거고 그러면 fx의 제일 높은 값이 3이야. 그럼 이 3은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 좌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fx의 개형은 이 식이 없어도 위로 볼록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해하셨나? 기행, 니은, 디귿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준다. 그럼 너희는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되겠지? 필기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잘 자르자라고, 잘 자르자, 잘 잘라라. 쌤이 앞에 그 개념 설명에서 제한된 범위는 자르는 거다라고 표현을 했다. 자르는 거. 잘 자르기만 하면 된다. 볼 거 없다, 친구들. 다 넘어갈 거야. 볼 게 없어. 자르기만 할 거니까. 필수 예제 7번으로 간다. 오늘은 진짜 금방 끝난다. 하지만 이게 결코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아니라 존나 중요하다. 자, 이 2차 함수의 개형. 이 2차 함수의 개형을 쳐다보래. 필수 예제 7번 봐봐. 제한된 범위가 아니잖아. 안 잘라야 되는 거야. 그럼 그림을 완벽하게 일단은 무조건 그려야 돼. 그럼 이 fx라는 그림은 위로 볼록한 녀석이구나. 근데 이 새끼는 끝없이 내려가는 거야. 맞아. 끝없이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추계 방정식을 구해보니까 x는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얼마? 3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거 절대 암산 때리지 말라 했다. 실수 존나게 하니까 새끼들이. 그러면 이쪽에 이제 그 y는 이 x를 집어넣으셔야 되니까 3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최대를 가지게 하는 그 y는 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7. 최대값은 7이요. 그럼 또는 얘는 어떻게도 표현이 되는 거야? fx가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7-1번이었다. (7-2번으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개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때 그 추계 방정식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쌤이 그냥 간단하니까 암산할게. 2였던 거예요. 그럼 2였을 때 그 최소값이 얼마라는 걸, 2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네. 제일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2,2다라는 걸 알아냈고, 또는 2,2를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삑살이 났잖아. 점은 2,2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나가잖아. 근데 식에서 뭐가 됐냐? 삑살이 났잖아. 쌤이 둘 중 하나에 삑살이 나면 무조건 뭐 하랬냐? 대입하라 했잖아. 대입하셔야지. 그래서 구하시면 되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도 표현이 나올 수 있겠냐? fx라는 게 2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이런 식으로도 뜰 수가 있다라는 말이다. 되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음. 자, 이번에는 잘라야 된다. 잘라. 8-1번으로 갈게. 8-1번. 잘 자르자라고 했어. 자,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대. 잘 자르기만 하면 돼. 나는 이거 못하면 씨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 새끼들이. 보면 이해할 거야. fx라는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돼, 친구들? 개형 자체가 위로 볼록하게 그리셔야 되지. 여기까지는 이해했나? 잘 자를 거야. 축방을 구해야 돼. 축방은요, 뭐야? 좀 더럽네. 그러면 암산을 하시면 안 되지. 마이너스 2a분의 b. 따라서 3분의 1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됐나? 이 새끼 가운데 축방은 3분의 1이야. 3분의 1을 기준으로 0은 몇 칸이야? 3분의 1칸이야. 한 이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1은 몇 칸이야? 3분의 2칸 오른쪽이잖아. 야, 이거 3분의 1칸이었지? 그럼 3분의 2칸은 조금 더 인심 써라.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 됐어?
근데 둘 다 어떻게 해놨어? 닫아놨잖아. 쌤이 이걸 닫혀있다라고 했잖아. 닫혀있으면 점을 어떻게 하랬냐? 색칠을 하세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라는 걸 의미하시는 거야. 됐어? 끝났다. 그럼 얘는 어디에서 제일 높은 값을 가지는 거야? 여기요.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최대값을 가지게 하는 x가 얼마예요? 3분의 1이요. 3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이 최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하셨나? 그럼 얘는 어디에서 제일 낮나요? 여기요. 여기를 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그때 최소를 가지게 하는 x값은 얼마가 되냐? 1이잖아. 여기 자른 부분이 1이니까. 이해하셨지? 끝이야. 어렵냐? 이거 어려워하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잘 자르기만 하면 된다. 자, 한 번 더 잘라볼게, 내가 그러면.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자. 제한된 범위는 매 한 가지 똑같다. 8-2번. 제한된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의 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야. 어디로 볼록하니? 아래로 볼록하니. 그럼 이 새끼의 축방은 얼마다라고 보시니? 2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2잖아. 그럼 2를 기준으로 어떻게 자를 거냐? 0하고 1은 2를 기준으로 어디에 있어, 친구들? 다 왼쪽에 있잖아. 2 기준으로 1은 한 칸 왼쪽. 쌤은 한 이 정도가 한 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럼 0은 2 기준으로 왼쪽 두 칸이니까 요리 자르면 되겠네. 둘 다 어째 닫혀있지?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끝. 그럼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자른 범위가 여기가 1이요. 여기 자른 범위가 0이요.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제일 높은 새끼는 어디냐? 여기요. 여기 최대값이잖아. 얼마 넣었을 때야? 0 넣었을 때요. 함수에다가. 그럼 어디서 제일 낮냐? 여기요. 여기가 제일 낮잖아. 너희가 보기에. 눈 있으면 다 알겠지? 이 정도면. 얼마 넣었을 때야? 1 넣었을 때요. 하면 끝나는 거야. 허무하다. 어렵나? 이해가 안 간다. 절대 어렵지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졸라게 봐라. 내가 통영 처음 왔을 때 애한테 책을 집어 던진 적이 한 번 있다. 이 문제를 10번 물어보더라. 그래 바로 나가라 했다. 어렵지가 않다. 밑에 있는 거 살짝 해보자. 유제 7-12번을 쌤이 지금 해줄 거야. 잘 들어. 7-12번으로 간다. 7-12번에 2번 보시면 되고, 자, fx를 구하실 거야.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시면 되고, 이 새끼의 축방은 1이야 라고 바로 써줄 수가 있을 거야. 너희가 구해보시면 될 거고. 자, 근데 이번에는 이 1을 기준으로 0-2라 했네. 또 왼쪽에 있잖아. 그럼 1 기준으로 0은 왼쪽 한 칸. 마이너스 2는 조금 더 가자. 한 이쯤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값이 0이요. 여기 값이 마이너스 2요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 할 점은 0은 닫아놨어. 색칠해주세요. 마이너스 2는 열어놨으니까 그냥 열어주세요. 이 사이에 있는 그림을 의미하는 거야. 이까지 이해돼? 이해됐나, 이까지? 자, 그럼 친구들. 그럼 여기서는 어디서 제일 낮아요? 여기요. 0 넣어주면 최소값이 나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을 촌나게 확대할 거야, 쌤은. 여기 이 부분을 촌나게 확대를 하면, 요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에 이 부분이 최대값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 열려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한 이쯤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구하려고? 얼마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2에 엄청 가까운 어떤 값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얼마 넣을 거야? 최대값은 없는 거야, 이 그림은. 그렇게 하면. 뭐만 있는 거야? 최소값만 있다라고 보시는 거야. 요렇게 판단하셔야 된다. 참고해라.
딱 목요일까지 하면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끝날 것 같다. 자, 이제 필수 예제 6번 가자. 자, 이거 자체가 문제다. 제한된 범위가 0부터 3까지인데요. fx의 최소값은 7이고요. fx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gx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네요. 그럼 fx의 축방을 바로 구해보시니까 얘는 1이고요. gx의 축의 방정식을 구하니까 얘는 2분의 a다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제한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0부터 3까지다라고 했으니까 자르기를, 자, 1 기준으로 0은 왼쪽 한 칸이야. 3은 오른쪽 두 칸이잖아. 요렇게 잘리겠네. 그럼 둘 다 닫아놨기 때문에 요렇게 자를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여기 넣은 게 0인 거고 여기에 넣은 게 3인 거야. 그렇게 하고 바로 오른쪽을 봤는데 이 새끼는 어떻게 잘라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그림부터 한번 보자. 여기에서는 어디에서 최소값인 거야? 여기에서 최소고요. 여기에서 최대요 라고 할 수가 있겠네. 최소값이 7이라고 했잖아. 얼마를 넣었을 때야? 꼭지점에 x좌표 1을 넣었을 때구나. 그럼 이 새끼는 1,7을 지나간다라는 거니까 1 대입하셔가지고 a-1이 7이다. 그러면 a의 값은 얼마다? 8이다라는 걸 알아버렸네. 하는 순간 그러면 이 축방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또 내가 0부터 3까지를 쪼개셔야 되니까 0은 그러면 여기 왼쪽 4칸, 3은 왼쪽 1칸, 여기 또 다 닫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이 3인 거예요. 뭘 구하라 했냐면 나와 있는 게 gx의 최대는 20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서 최대냐? 여기에서 최대잖아. 그럼 얼마 넣었을 때야? 3 넣었을 때 20이 나온다. g3이 20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9, a가 8이라 했으니까 플러스 24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다? 20이다. 두 개 계산하면 15 넘어가서 b는 5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a, b 다 구했지? 끝난 거예요. 안 어렵지? 천천히 풀어나가면 된다. 이게 제한된 범위다. 정말 쉽다. 이걸 어렵다라고 표현한다면 할 말이 없어. 정말 어려운 상황은 따로 있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요렇게 축의 방정식이 미지수로 뜨는 요런 상황은 조금 고민해 볼 만하다. 나중에 우리가 문제 겪으면서 이제 내가 또 풀이해 줄 거야. 그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자, 발전 예제 10번이야. 별표 한 2개 정도. 자, 발전 10번이야. 자, 생각을 해봐. 저거 전개 다 시켜버리면 너희 몇 차씩 나오냐? 쌤이 고1 때는 몇 차까지 함수를 그리는 거랬냐? 고1 때는 2차 함수까지만 그려주면 된다. 다항 함수는. 근데 저 새끼는 지금 몇 차를 의미하고 있냐? 전개시켜보니까 4차잖아. 치환해야 하는 거다. 차수를 낮춰줘야 된다. 우리가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가는 함수라고 했는데 저 녀석을 전개를 시키면 4차 함수잖아. 차수를 낮춰야 한다. 그러면 딱 봐도 공통적인 부분이 여기 이 문제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나는 얘를 라지 a 요런 식으로 치환할 거야. 그럼 생각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잘 들어라.
그럼 여기 이 축은 여기 이 축은 우리가 각각 뭐라고 하면서 얘를 그려야 될까? A는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여기가 X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라지 A축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다. 왜? 너희 Y는 X에 대한 2차식일 때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하잖아. 이해하셨나? 야 친구들 이제 XY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라 B는 2A-1 이런 그림을 또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가 무슨 축이 될까 친구들? B축이 될 거고 여기가 무슨 축이 돼? A축이 되는 거야. 돼? 표현하기 나름인 거야. 자 지금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했고 그럼 쌤이 이거 뭐 한다고 구하냐면 저 새끼 저거 치환한 걸 넣어 볼 거야. 그럼 Y는 라지 A의 제곱 마이너스 2 라지 A 플러스 1이라는 라지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새끼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거고 그 라지 A축의 방정식이 얼마가 되냐면 1 여기서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X에 대한 제한된 범위만 있었는데 라지 A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자를까라는 것부터가 문제야. 그래서 치환을 한 이 새끼를 다시 쳐다보는 거다. 그럼 이 녀석의 그림을 여기다가 내가 그려본다면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여기 이 축의 방정식은 x는 이다라고 하시면 될 거고 x는 얼마가 나와? 1일 거야. 돼? 이 x를 0부터 3까지 쪼개는 거야. 잘 들어라. 0부터 3까지 제한된 범위가 그럼 요리 잘리겠구나. 그럼 이 녀석의 최소는 여기에서 최소다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 최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이를 움직이는 이 새끼가 A를 의미하는 거예요. A가 움직이는 범위를 의미한다라는 거다. 그러면 1 넣었을 때의 그 Y가 얼마가 나오냐? 1 넣어주신다면 1 마이 2니까 1. 그러면 제일 큰 그 최대는 얼마 넣었을 때야? 3 넣었을 때잖아. 여기가 3이니까. 3 들어간다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2니까 5다라고 하신다면 A는 이 사이를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라지 A가 5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지 A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구하는 거야. 2번 들어야 한다. 3번 들어야 한다. 라지 A에 대한 범위를 구했다. 그러면 라지 A는 1부터 5까지니까 다 해. 축방부터 4칸 오른쪽이 될 거고 하나 둘 이 사이를 움직이는 새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 했으니까 끝났잖아. 여기가 1 여기가 5니까 1 넣었을 때 최소값이고요 5 넣었을 때 최대값이에요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 끝. 이거하고 밑에 거 쌤이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일단 필기하시고 밑에 거 한 번 더 보자. 이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
유제 7-15번을 가신다. 또 저걸 제곱하면 전개하면 4차식이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치환할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은 아래로 볼록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는 축의 방정식이 1이다라고 보시는 거네. X축이고 라지 A축이 되는 거다. 근데 이 새끼를 지금 어떻게 잘라놨냐면 마 1부터 2까지 잘라놨어. 여기가 2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2는 1 기준 한 칸, 마이너스 1은 1 기준 왼쪽 두 칸이니까 되겠나? 그럼 제한된 범위를 둘 다 포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사이의 그림을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라지 A 값이 제일 작을 때는 여기고요. 라지 A 값이 제일 클 때는 여기에요. 그럼 라지 A는 이 사이를 움직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을 넣었을 때의 그 라지 A 값이 얼마를 의미해? 2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그 라지 A 값은 얼마를 의미해? 6을 의미해요. 그럼 라지 A라는 녀석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저 치환된 녀석을 내가 써보니까 y는 라지 A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 라지 A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 그래프를 또 그리려고 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요. 축의 방정식은 라지 A가 얼마가 나와요? 2. 왜 라지 A냐? A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그럼 이 제한된 범위를 또 2부터 6까지니까 개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사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가 6, 그 다음에 여기가 2라고 보시면 되고 최소, 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 됐나? 필기하시고 쉬었다가 또 나머지 합시다.
끝내자 빨리. 이제 몇 개 나왔지? 어? 3개? 자, 좀 은근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발전 예제 11, 발전 예제까지는 또 아니야. 그냥 필수 예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볼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무 의미 없이 나온 문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럼 식을 조금만 변형한다면, 너희는 y에 대한 2차식이 편하냐? 또는 x에 대한 2차식이 편하냐? x에 대한 2차식이 변하잖아. 그래서 쟤를 y 대신에 얼마를 넣어줄 수 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어줄 수가 있구나. 너희가 하는 대로 한번 가보는 거다 일단은.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2x 마이너스 y의 제곱이라는 이 식은 2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하고 똑같은 의미니까, 그럼 전개시켰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4x 되고 플러스 6x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정리했을 거야. 됐지? 그렇게 하고 이 새끼를 갖다가 위로 블록으로 그려주시고 축의 방정식을 x는 얼마라고 썼을까? 3. 이까지는 다 한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요거야. 3이 여기니까 0 이쯤이다 라고 생각하고,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으로 다 가는 거겠네 하는 순간 다 틀린다. y 뭐라고 돼 있었냐?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것도 y인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하셨나? 그럼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으니까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제한된 범위로 바뀌어지는 거야. 3을 기준으로 0은 왼쪽 3칸이고 2는 왼쪽 1칸이니까 요렇게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렇게 잘라야 되는 그림이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여기 이 빨간색의 그림만 있어야 되는 거다. 이해했나 그러면? 그럼 최대 최소는 구하기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여기의 값이 0이었고 여기의 값이 2였으니까 0 넣었을 때 최소요, 2 넣었을 때 최대요 라고 해주시면 답이다. 되겠니? 뭐가 포인트였노?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연결시켜가지고 요렇게 표현하시는 게 중요하다. 괜히 나오는 건 없다. 조건 중에 괜히 나오는 건 없는 거야. 다 살려야 한다. 자, 물체의 최대 높이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필수예제 12번은 내가 볼 때는 활용이고 누가 봐도, 자, y는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y축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는 무슨 축이다? t축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저 밑에 말에 t에 대한 제한된 범위가 3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저 2차 함수를 그린다면 위로 블록하게 그릴 거고, 이 t축의 방정식이 얼마다라고 너희가 썼을까? 공식을 적용을 시킨다면 4다라고 했을 거야. 이해됐나 이까지? 자, 그럼 4를 기준으로 어떻게 쪼개야 되냐? 3하고 6만큼 쪼개야 돼. 왼쪽 1칸, 오른쪽 2칸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 사이의 그림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자. 최대값 구하는 게 문제가 안 보여서 최대값 구하는 거야? 최대 최소? 그럼 어디였을 때 최대야? 4 넣었을 때 최대야.
얼마 넣었을 때 최소야? 6 넣었을 때 최소야 라고 할 수가 있겠네. 됐지? 지금 계속 자르는 거고 크게 어렵지 않게 와닿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럼 오늘 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치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누가 들어봐도 치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야. 간다, 그 다음 거. 길이가 12cm짜리 띠리릭 해서 정사각형하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 두 도형의 넓이합의 최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활용만 나오면 얼어버리는 새끼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갈게. 뭘 물어봤냐면 AC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이걸 X로 잡았다 치자. 그럼 BC의 길이는 당연 12-X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돼? 이것도 너희가 푸는 방법으로 그냥 가는 거다. 그럼 이 녀석의 넓이를 갖다가 전체를 S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사각형이잖아. X제곱이다라고 바로 쓰시면 될 거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쟤는 플러스 2분의 1 12-x의 전체 제곱이구나 라고 쓸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 자, 그럼 내가 이 새끼를 갖다가 제곱을 이제 전개를 시킨다면, 그러면 2분의 3x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마이너스 24x가 되니까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 144가 되니까 2분의 1 곱해서 플러스 72다라고 써낼 수 있었을 거야, 이까지. 그럼 이 새끼가 어디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가지고, 개수가 분수가 나온다. 그럼 더더욱 축의 방정식을 암산을 하시면 안 된다. 2a 3분의 b 마이너스 12. 축방은 얼마가 나왔어? 4가 떴구나. 4. 뭘 물어봤니? 뭘 가지게 하는? 최대가. 자,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4 넣으면 최소가 나오구나. 답은 맞아. 그때 그 최소값 물어봤냐? 그때 그 최소의 넓이 물어봤어? 아니잖아. 최소를 되게 하는 그때 AC의 길이 X 물어본 거야. 답은 4야.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 감점 당할 거야. 감점. 왜? 범위를 안 잡아주니까. 자, 이 녀석 봐봐. 우리가 잡은 이 X라는 거는 뭐야? 길이제. 0보다 크다라고 잡으셔야 한다. 그 다음에 12-x 또한 길이제. 이 새끼도 0보다 크다라고 적으셔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야? 0보다는 크고 x는 12보다는 작아요. 제한된 범위가 뜨긴 떠. 근데 그 제한된 범위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 왜? 0은 4를 기준으로 왼쪽 4칸, 12는 오른쪽 8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요렇게. 근데 새끼들이 열어놨잖아. 이렇게 잘라서 본다는데 최소는 4였을 때야. 맞아? 그래서 감점 당한다. 어떤 새끼 때문에? 요 새끼 때문에. 활용 문제는 이런 것까지 잘 써내려가야 되는 거다. 애초에 내가 잡은 이 두 녀석이 뭐였기 때문에? 길이였기 때문에 양수 조건을 받고 나서 시작을 이렇게 써내려갔으면 좋겠다. 습관 자체를. 자, 됐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근데 바로 안 마치고 치환한 거 연습을 하자. 오늘 치환했던 거 연습해라. 다시 가서. 수업은 여기까지.